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치선생 이강민입니다. 2023년 5월 8일 월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월요일입니다.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5월의 첫째 주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죠. 그리고 둘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5월은 시간이 금방 갈 것 같아요. 연휴가 있고 또 쉬는 날이 많습니다. 석가탄신일도 쉬게 될 것 같죠.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간이 빨리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4월에는 상승했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다시 또 5월인데요. 최근에 종목에서 약간 좀 고생하신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났던 종목들이 또 수익을 좀 반납하는 그런 흐름도 나오긴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끌고 가는 종목들은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단기 종목들, 좀 수익이 줄어든 종목들은 또 일부는 정리를 하고 오히려 더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략을 상황에 맞게 변경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자, 올해는 어쨌든 흐름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수익 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중간에 흐름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최근 흐름이 그렇죠. 최근에 또 고점에서 접근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지수가 더 조정을 크게 받다 보니까 손절한 종목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짧게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유지할 그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상황에 맞게 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황, 이슈, 그리고 종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황입니다. 이번 주 시황,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을 받고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역시 큰 틀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었죠. 조정을 크게 받으면 2450까지 갈 수 있다. 하지만 정상적이라면 2500 부근에서 움직이고 다시 또 반등하는 게 정상이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약했어요. 조금 더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단기는 저점 박스권, 단기 저점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결국은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도 크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옥신각신하는 그런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역시 큰 틀에서는 우상향하는 그 흐름으로 다시 또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하락했어요.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역시 코스닥 역시 박스권, 저점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벗어나는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죠. 코스닥은 그동안 워낙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지 이게 시장이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볼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닌 것이죠. 어쨌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흐름을 보면은 오늘은 수급에서 흐름이 갈렸어요. 오늘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좋았어요. 외국인 기관 쪽에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코스닥은 수급이 좀 애매했죠. 특히 시간대로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2시 중반 정도까지 수급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1200억 넘게 매도를 했었다가 다시 또 조금 매수를 해줬는데요. 근데 장 막판의 흐름은 장 막판까지의 흐름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수급에서 갈렸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대형주들
코스닥은 2차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이 약했죠. LNF도 물론 조정을 받았고요. 전반적으로 2차전지 쪽에 최근 약세, 이게 이어지면서 오늘도 역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2차전지주들은 조정은 받을 만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전히 약세가 이어지고 있죠. 자, 시장이나 종목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 시장이 완전히 끝날 것 같다, 그럴 때 반등이 나오고요. 또 끝까지 갈 것 같다, 그럴 때 조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을 보면은 조정 없이 그냥 마냥 갈 것 같았는데 갑자기 조정을 받았죠. 이런 게 바로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가 눌림목 구간에 온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기회로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최근에 유튜브라든지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2차전지 그동안 워낙 강하게 갔었죠. 특히 대표적인 종목들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자 한번 보실까요? 뭐 에코프로비엠 대표적인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들 엄청나게 갔지 않습니까? 조정을 받아야 돼요. 조정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마냥 그냥 계속 간다고 하면은 손실날 사람은 없겠죠. 아무 때나 매수해가지고 그냥 홀딩하면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종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 특히 2차전지를 대표하는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수도 조정을 받고요. 그리고 관련 테마주들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당히 조정은 받았는데요. 뭐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뭐 크게 받아봐야 61선 정도 라인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뭐 일부 전문가들 5월까지 무조건 조정을 받는다, 그건 그 종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100% 무조건 2차전지들은 5월까지 다 조정을 받을 거다, 그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종목마다 흐름이 다 다릅니다. 먼저 조정을 받는 종목이 있고요, 또 나중에 조정을 받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워낙 심하게 갔던 종목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훨씬 더 심했죠.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을 더 크게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단기 눌림목 구간에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단기적으로 저점 박스권에서 이번 주까지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이번 주가 지나면서 또 다시 또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를 가져가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준의 금리 흐름, 그리고 두 번째는 2차전지의 흐름. 자, 이가 두 가지를 가져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연준의 금리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FOMC에서 연준에서 결국 0.25% 추가 인상 결정을 했죠. 한국은행과 연준의 금리 차이가 1.75% 정도까지 벌어졌어요. 상당히 한국에는 좋지 않은 그런 이슈죠. 상황이 좋지 않고요. 한국은행도 정상적이라면은 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되는데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연준이 이제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결국은 금리를 인하할 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 시장이 한국의 금융시장이 오히려 더 매력이 있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금리가 확실히 싸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주식시장의 상승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한국시장이 훨씬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시장의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외국인들도 자금이 서서히 이탈했던 자금들도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뭐 미국은 워낙 견고한 나라고요. 그에 비해서 다른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한국은 반도체 쪽 흐름이 워낙 또 약해진 그런 상황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반도체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이미 반응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죠. 전반적으로 한국의 경제 흐름 자체가 좋은 상태는 아니고 뭐 단기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태가 왔고요. 부동산 시장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이미 선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은 건설 쪽과 또 맞물리고 부동산 PF라든지 이런 것들의 흐름이 안 좋아졌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뭐 엄청난 도미노를 불러와서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흐름과 지금의 흐름은 좀 많이 다르죠. 물론 아파트 가격 특히 엄청난 상승을 불러왔었고 또 그게 이제 침체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역시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도 눌림목 구간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뭐 엄청난 큰 악재가 발생한다면 모르겠지만은 그 어느 정도 악재들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그 일부 건설 기업들의 위기 이런 것들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한두 개 정도의 어떤 대형 건설사들의 좀 어려움이 겪는다고 해서 전체 건설 부동산 쪽 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는 조금 이제 또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의 구간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준의 금리 흐름은 이제는 추가적으로 인상하기에는 어려운 국면이 왔어요. 그래서 뭐 최대한 인상한다고 해도 0.25% 정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제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또 발언들 흐름 이런 것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2차전지의 흐름인데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었죠. 앞에서도 뭐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종목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 굉장히 강했었죠. 포스코홀딩스. 그러다가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눌림목 구간에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결국은 가다 보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엄청나게 갔던 종목들 역시 눌림목을 주는, 지금 짧게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 보면은 큰 조정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가격적으로 보면은 거의 30%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은 조정이 아닙니다. 어쨌든 눌림목 구간에 온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이런 부담스러운 종목들 빼놓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쪽도 이제는 다시 또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가 무조건 5월까지는 조정을 받는다, 그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대형주들, 그동안 대표적으로 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조정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지만은 개별주들은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제는 다시 또 역시 2차전지 쪽을 관심을 가질 타이밍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여기서 조정을 크게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다시 또 개인들이나 이쪽에 기회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기회를 주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완전히 이게 시장이 끝났다, 2차전 쪽은 끝났다,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완전히 그런 흐름으로 만들고 나서 또 다시 또 물량 확보를 하고 나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갖자,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료 추천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솔케미칼, 이 종목은 21만원, 19만원 말씀드렸는데요. 1차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손절 10%, 수익 30%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맥스 역시 13,000원, 11,800원 분할 매수 전략이었는데요. 1차 매수가 됐죠. 손절 10%, 수익 30% 보시고요. 모든 종목들은 2차까지 매수가 됐을 때는 평균가 오면 절반은 매도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보 마그네틱, 이 종목은 7만원, 63,000원 분할 매수인데요. 2차 매수까지 됐죠. 그리고 평균가가 왔어요. 평균가 절반 매도하는 게 정상이고요. 지금 혹시 2차까지 매수하신 분들은 절반을 일단 떨구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10%, 수익 20%, 30% 정도 보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데모. 자, 데모 같은 경우에는 12,500원, 그리고 11,500원 분할 매수죠. 1차 매수는 됐고요. 손절 10%, 수익 30% 전략입니다. 자, SP 시스템스, 이 종목은 12,000원, 1800원인데요. 12,000원 안 왔어요. 이게 아슬아슬하게 매수가 안 됐어요. 혹시라도 가격이 오면은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기술, 이 종목은 63,000원, 57,000원인데요. 여전히 안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격 오면은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황금 ST는 7,100원, 6,400원 분할 매수, 손절 10%, 수익 30% 전략이죠. 가격 안 왔으니까요. 혹시 오면은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료 추천주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안내 잠깐 드리고 추천주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농 홈페이지입니다. 오시면은 유료 서비스에 관련한 배너가 나와 있죠. 확인해 보시고요. 최근에 또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급증을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단기적으로 또 기회가 왔어요. 지금부터 또 잘 대응하시면 단기적으로 또 수익이 확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혼자서 고생하시는 분들 전문가 서비스 활용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3개월 이상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뭐 한 달 반 정도 약간 이렇게 최근처럼 고생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구간이 지나가면서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수익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딱 활용을 했는데 수익이 안 났어.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가끔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짧게 보는 것보다는 길게 보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초기의 성과는 분명히 나오고요. 그리고 또 길게 봤을 때는 큰 성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구간 특히 올해 1월 이후 작년 중반 이후부터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짧은 관점에서 접근을 하지 마시고 길게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훨씬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 5월 8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이죠.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알루미늄 관련주 중에서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역시 2차전지와 연관된 그런 종목들인데요. 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조일 알루미늄. 자, 이 종목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어쨌든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았어요. 이게 2차전지 쪽도 전부 다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단기 눌림목 구간으로 보이고요.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2,900원, 2,600원, 2,900원, 2,600원 분할 매수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30% 이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기회가 온 종목이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5월 8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입니다. 5월은 또 여러가지 행사가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한데요. 5월은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전반적인 시점의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5월이 시간이 지나면은 또 아쉬운 그런 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3월부터 4월까지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1월에 상승이 나오고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3월부터 4월까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눌림목이거든요. 아마도 5월 중순 정도까지는 좀 이런 강하지 않은 흐름이
횡보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 또 본격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요. 지금부터 같이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5월을 잘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